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처음 이제 객체를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드렸어요. 자, 첫 번째부터 진행을 할 거고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있네요. 자, 설계도는 뭘 만들라는 거죠? 클래스를 만들라는 얘기였어요.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한글로 쓰든 영어로 쓰든 상관은 없지만 영어를 쓰실 거면 첫 글자 대문자라는 규칙은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면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어쨌든 설계도는 만들어냈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를 만들어주세요. 자, 문제 자체에서 자동차 객체를 담을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자동차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연결될 변수를 만드는 걸로 인지를 하셨으면 돼요. 이 문제가 지금 변수만 만들라고 하고 있죠. 값을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하고 이런 과정을 하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변수를 만들 건데 자,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수명을 가지고 선언을 해요. 그 변수명을 사용하기 전에 데이터 타입을 먼저 명시를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데이터 타입 그 뒤에 변수명 해서 세미콜론을 찍으면 이게 변수 선언이었으니까. 자, 근데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자동차 객체가 연결될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만들 변수의 타입은 당연히 자동차 타입이어야겠죠. 이렇게 자바는 항상 변수를 만들 때 지정한 데이터 타입을 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정수를 담을 변수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라고 하니까 무조건 타입은 올바르게 잘 생각을 해 주셨어야 되고요. 그럼 변수 만들었으니까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자면 자, 이번에는 객체를 직접 만들어야 되고 변수에 담기까지 하래요.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자동차 객체를 만든다. new, car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니 자동차 객체를 우리가 변수에 담기 위해서 리모컨 연결하는 과정을 거쳐줘야겠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문제가 뜻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자, 이제부터는 뭔가 내용을 좀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자, 자동차 객체마다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도록 해라. 자, 일단 자동차 객체마다 그렇다라는 건 자동차 객체가 적어도 하나보다는 많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보다는 많아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 객체부터 한번 여러 개 좀 만들어 볼까요? 객체 만드는 방법이야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것도 결국에는 자동차 객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일 거고요.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건 자동차 객체마다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져야 된대요. 자, 서로 다른이라는 건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일 거고 최고 속력 이 녀석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동차가 최고 속력을 가진다 라고 하면 얘는 뭔가를 실행하기 위한 거예요? 저장하기 위한 거예요? 최고 속력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거죠.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변수가 필요하겠죠? 데이터를 저장할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필요한 것들을 설계도에 직접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자바를 다루고 있는 이 이클립스 기반의 STS 이 환경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자동화를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카1이라고 하는 리모컨을 누를 거야 라고 해놓고 지금 당장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낸 자동차 객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 제공되는 기능밖에 없어요. 이렇게 리모컨을 누를 거야 라고 해놓고 여기에는 없지만 나는 지금 이런 녀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해서 여기다가 뭐 210 이렇게 정수를 저장을 할 거야 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에러가 나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가 리모컨을 눌러서 나는 맥스 스피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값을 넣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변수가 여기에 설계도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면 max speed cannot be resolved or is not a field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해결할 수 없거나 field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런 녀석이 써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에러 내용을 마우스로 올려서 확인을 했을 때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밑에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이제 퀵픽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퀵픽스는 빠른 조치예요.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들을 이제 이클립스 이 툴이 자바를 기반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를 읽어보면 create 만드는 거죠. 뭐를? 필드가 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필드가 뭐냐면 필드는 전역 변수를 의미합니다. 전역 변수. 필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역 변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create 필드에 전역 변수를 만들겠다라는 의미고요. max speed 이건 이름이죠. 이 이름으로 된 전역 변수를 만드는데 in type car래요. in type car. 그러면 car라고 하는 타입 안에 max speed라고 하는 필드 전역 변수를 만들어 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퀵픽스를 눌러보면 어떻게 됐어요? 카 클래스 안에 변수를 만들어 주죠. 그런데 퍼블릭이라고 하는 얘는 접근 제어자에 해당을 하는 건데 우린 이거 모르니까 일단 배제를 시켜놓고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 얘가 해줬잖아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때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하고 판단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필요한 걸 명시해 놓고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약간 바꾸는 거죠. 얘를 만들어 놓고 쓰겠다라는 경우와 필요한 걸 사용을 하겠다를 해놓고 만드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걸 굳이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에러 상황을 맞닥뜨리면 이런 퀵픽스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근데 주의할 사항이, 이게 지금 이런 경우는 퀵픽스가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원했던 상황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지만, 그냥 단편적인 예시로, 자, 이러면 얘는 퀵픽스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빠른 조치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지금 8개가 나왔어요. 이 8개 중에 하나는 정답일 거예요. 웬만하면 하나 정도는 정답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근데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가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퀵픽스는 그냥 자바 언어 기준으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빠른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서 내가 원하는 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쓰는 건 좋은데 알고 쓰세요. 읽어보고요.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게 맞아? 라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시고요. 정확한 판단하에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쓰세요. 왜냐면 퀵픽스에 나오는 거를 마구잡이로 이거 뭐 알려주는 거니까 맞겠지 누르다 보면 코드는 점점 산으로 갑니다. 특히나 객체를 다루는 상황에서는 코드가 정말 산으로 가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차라리 쓰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알면 쓰시는 게 당연히 좋고 모르면 찾아보거나 그래도 모르겠으면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있던 것처럼 얘는 이제 타입으로 테스트라는 녀석을 쓰기 위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클래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여기 두 번째 퀵픽스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녀석을 누르게 되면
진짜로 클래스 파일을 만들게끔 열어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쓰고 있죠. 그래서 뭔가 판단을 했을 때 맞다고 느껴지지만 했는데 결과가 좀 이상하다면 얘는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딱 읽어보면 느낌이 다 올 거고요. 그거 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맥스 스피드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냈으니까 카1, 카1한테는 제가 맥스 스피드를 210으로 놨어요. 그럼 카2한테는, 카2한테는 또 맥스 스피드를 우리가 230 이런 식으로 정해버린다 라고 하면 두 객체를 만들어서 이 서로 다른 두 객체는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졌죠. 문제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 거고요. 자, 이번에는 한 개의 자동차가 3번 달리게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얘네들은 쓸데없는 건 지우고, 자, 한 개의 자동차라는 거는 자동차 객체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면 설계도 자체는 물건이 아니죠. 설계도는 설계도고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객체가 물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 객체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 녀석이 달려야 돼요. 자, 얘가 달린다 라고 하는 이거는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동사죠. 동사라는 건 해야죠. 그죠? 그러면 변수예요 메소드예요? 메소드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한테 달리다 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지만 그냥 이런 거 하나 넣어주겠다라고 하고, 한 개의 자동차가 3번을 달려야 되니까 이러면 자동차는 하나, 같은 자동차 한 대가 3번 달린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상황이 어때요? 3개의 자동차가 각각 한 번씩 달린 거죠.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려고 했다면 이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다음 문제가 바로 이거였군요. 3개의 자동차가 각각 한 번씩 달리게 해주세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상황, 이걸 쓰면 3개의 자동차가 각각 한 번씩 달린 게 맞고요. 이거 말고도 방법은 또 있죠. 이거 말고도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자동차가 한 번 달린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해도 정답이겠네요. 3개의 자동차 객체가 3개. 아니면 이렇게 해도 3개의 자동차 각각 한 번씩. 그래도 상관없죠.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의미만 맞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얘 빼도 맞는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이 좋을까를 고민하시면 되고, 지금 당장은 사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막 엄청나게 얘기할 건 딱히 없긴 합니다. 문제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첫 번째, 일회성 객체를 만들어서 이걸 3개를 넣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효율은 좋아요. 왜냐면 변수 3개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잘 해결하셨으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각각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려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 이런 예시가 좀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상황에 맞게끔 풀까요? 한글로 되어 있지만, 자, 지금 우리는
A 자동차 1이라고 하는 어떠한 걸 써놓고 거기다가 점을 찍었어요. 그럼 이거는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를 의미할 거고요. 달리다라고 하는 이거 뭡니까? 이만큼만 보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메서드 호출하는 거죠. 메서드 호출. 그러면 메서드를 호출한다. 메서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메서드를 점을 찍어서 리모컨을 눌러서 호출을 할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리모컨이 필요하죠. 근데 리모컨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객체가 있어야죠. 객체를 만들어야 디스라는 녀석이 생길 거고 이 디스를 변수한테 넘겨줘야 변수를 가지고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죠? 리모컨이라는 게 생겼다라면 무조건 객체는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그럼 A 자동차 1. 우리가 배운 개념 안에서는 얘는 변수겠죠? 그러면 자동차 타입으로 된 A 자동차 1이라는 변수가 있고 이 변수한테는 자동차 객체를 만들어서 리모컨을 연결을 해야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으로 달리다라고 하는 기능을 누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일단 에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자동차 객체를 만들어서 각각 변수에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필요한데 이 녀석도 보니까 자 달리다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is undefined 정의된 적이 없어. 어디에? 폴더 타입 자동차에 자동차 타입 안에 이런 메서드 달리다라는 메서드가 만들어진 적이 없으니 우리가 이걸 만들면 해결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퀵픽스 두 개죠. 첫 번째 거 create 메서드를 만들어 주겠대요. 자동차 타입 안에 문제 없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add cast to A 자동차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혹시 궁금해서 눌러보시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뭔가가 생겨나면서 에러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 지금. 그죠? 이런 식으로 퀵픽스는 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써야 돼요. 무조건 나왔다고 누르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얘를 명확하게 체크를 읽어보시고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를 이제 마우스 올려서 보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걸 막 복사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우스가 빠져나가면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마우스가 빠져나가면 사라지거든요. 그럼 복사하다가 좀 짜증나는 상황이 생겨요. 그때는 이거 띄워놓고 이 그대로 F2만 누르세요. 그럼 이 창이 고정됩니다. 안 사라져요 이거. 마우스 빠져도.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거 복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절한 걸 찾아서 누르시면은 메서드 하나 만들어 주는데 우리 접근 제어자는 일단 빼기로 했으니까 빼면 우리가 배웠던 모양대로 하나를 만들어 줬죠?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은 이러한 문자를 출력하는 행위예요. 자 근데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면 자동차 1과 2가 같은 속도로 달려버리죠. 왜냐면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문자 안에 박혀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달릴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A 자동차 1이 달릴 때는 최고 속력이 230이고 A 자동차 2가 달릴 때는 최고 속력이 210이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값이 변했죠. 뭘 써야 돼요? 변수를 써야죠. 디스를 쓸 건데 그 디스보다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이제 변수를 써야죠. 왜냐? 상황은 똑같아요.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 똑같은 걸 실행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 값이 변해야 되니까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니까 변수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고 속력이라고 하는 이 230과 210이라는 데이터를 우리는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각각의 객체가 이 변수가 가진 값이 다르게끔 A 자동차 1한테는 230을 저장하고 A 자동차 2한테는 210을 저장을 하면 서로 다른 속력을 가졌죠. 이제 이 서로 다른 속력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여기 출력문 안에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거 쓰기 위해 배웠던 게 ln도 가능하고 f도 가능할 텐데
저는 F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 부분에 서식 지정자를 사용해서 %d 숫자 넣을 거니까 하나 뚫어주고요. 자, 여기에 이제 사용할 변수를 써줄 건데, 최고 속력 데이터는 최고 속력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변수는 객체가 있다면 여기 있고 여기 메서드가 있다, 리모컨이 있다. 이 메서드 입장에서 여기로 직접 너 일로 와봐 못하니까 누굴 거쳐야 된다? this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그러려면은 this 최고 속력. 그럼 이제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자동차가 달려주겠죠. 자, 이렇게. 자, 다음 문제 좀 빠르게 갈게요. 20분이 다 됐으니까. 이번에는 똑같은데 번호까지 달라야 돼요. 얘는 1번, 얘는 2번, 첫 번째는 1번, 두 번째는 2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려면 그냥 똑같아요. 번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 번호라는 변수에도 값을 다르게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A자동차 1은 번호 1이고 A자동차 2는 번호가 2니까 이 번호를 여기다가 또 사용해주면 되겠죠? 이 번호 또한 this를 사용해서 접근해주면 될 거고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는 그런 문제기는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따라 변수가 필요한지 메서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만 잘 파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자, 이거는 사실 문제가 얘기하는 건 별거 없어요. 이거는 문제를 막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해보는 게 아니라 왜 객체를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단순합니다.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객체가 아닌 각각의 변수로 저장하자라는 거예요. A 플레이어의 나이를 20, 그 다음에 스트링 A 플레이어의 이름을 홍길동, 그 다음에 A 플레이어의 직업을 의적, 이렇게 가지게끔 또 똑같은 걸로 만들었는데 데이터는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자, 우리는 한 명의 플레이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변수를 사용하면 코드가 몇 줄 들어요? 객체를 쓰지 않고 그냥 순수한 변수를 사용하면 한 명의 플레이어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코드가 3줄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명의 플레이어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객체를 쓰면 코드가 몇 줄 쓰입니까? 지금 이만큼이랑 이만큼 쓰인 거 아니에요? 객체로 만들려면 플레이어라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 클래스 있어야 되고요. 클래스 안에 변수 3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물론 이거 2개는, 이 2줄은 이렇게 합치는 게 가능하니까 이거 합쳤다고 쳐도 여기 4줄에 여기 5줄, 줄 바꿈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사실상 객체 쓰는 것보다 변수 쓰는 게 더 이득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왜 객체 써야 돼? 라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저번에 객체 배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객체라는 이거는 사람 입장에서 편한 거예요. 사람 입장에선 객체를 쓰고 객체로 컨트롤하는 게 더 편해요. 왜냐면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플레이어라는 객체를 찍어내면 알아서 이 공간들 뚫려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해 데이터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줄겠죠. 공간이 다 있으니까 데이터 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순수한 변수 가지고 하려면 우리가 매번 공간을 새로 뚫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사람 입장에선 객체가 컨트롤하기 더 편한 겁니다.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를 직접 다 생산하지 않아도
나는 틀을 만들어 놨고 그 틀을 기반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진 녀석을 찍어내고 데이터 값만 넣으면 돼요.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객체를 쓰는 것보다 변수를 쓰는 게 실제로 더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입장, 애초에 자바라는 이 녀석은 고급 언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 고급 언어라는 표현이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언어다. 사람이 배우기 쉬운 언어다. 라는 의미예요. 이렇지 않은 언어가 C고요. 얘는 컴퓨터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급 언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뭐 저급이라 그래서 급이 안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 초점으로 사람한테 고급적이다. 컴퓨터 초점으로 컴퓨터한테 고급이다.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애초에 기본적인 개념의 객체라는 개념이 이렇게 자바처럼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언어가 가진 특징이 완전히 달라요. 파이썬이나 C 같은 거는 이쪽으로 고급 언어로 속해 있고 C는 아니 파이썬이나 자바는 이렇게 되어 있고 C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파이썬 C는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언어라고 치면 C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을 따져요. 그래서 얘는 코드가 실행되는 이 절차를 되게 신중하게 따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언어 자체가 가진 특징이 다른 거고 우리는 자바라는 언어를 선택한 이유가 사람 입장으로 편한 거라고 생각하고 객체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웹 개발이라 그랬죠. 사람 입장에서 편한 언어는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만들 때는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깐깐하고. 근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유지보수하는 게 되게 편해요. 객체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용이해요. 근데 웹이라고 하는 이 개발 프로그램 특성상 웹은 변화가 되게 빨라요. 한 몇 년, 한 2, 3년이면은 디자인 메타도 많이 변하고요. 실제로 동작해야 되는 기능들도 많이 변해요. 근데 우리는 잡아가지고 웹을 많이 만드니까 이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실제로 코드를 수정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해야만 해요. 웹이 그렇습니다. 특성이. 그래서 웹 개발에 자바를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파이썬이 그래도 많이 웹에서 튀어 올라왔는데 파이썬도 같은 고급 언어였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언어라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객체를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손해를 보는 건 맞는데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가 절대로 아니니까 객체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얘를 우리가 완벽하게 다룰 수 있게끔 공부를 하자라는 취지를 좀 일깨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수업 페이지에다가 제가 문제 3개 더 열 건데 얘는 정답을 같이 열 겁니다. 이것들은 정답을 먼저 보시지 말고 문제를 본 다음에 최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의 답을 적어 놓고 정답을 좀 보세요. 이게 서술형 문제라서 정답을 먼저 보면 생각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안 생기니까 절대로 정답을 먼저 보지 마시고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마지막에 문제 3개 이렇게 설명이라고 해서 서술형 문제가 나와 있어요. 얘네들 최대한 본인이 아는 만큼 쓴 다음에 정답 봐서 좀 이렇게 스스로 한번 검사하시고요. 그리고 풀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기 중간에 정답을 보면은 뭐 쓰레기값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일단 이거는 적혀있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수업에서 좀 틈이 나면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객체 얘기 계속 할 건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더 많은 개념들을 배워나가게 될 거니까 객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주말 동안에 복습 잘 해서 다음 주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